뷰티풀 큐어. 뷰티풀 큐어. 이렇게 콜티스는 정말 기적의 신약일까? 콜티슨이 기적의 신약일까? 1929년 4월 1일 미국인 의사 필립 헨치는 미네소타주 로체스터 메이오 클리닉에서 평상시처럼 예약 환자를 보고 있었다. 65세의 이 환자는 황달 덕분에 류머티즘 관절염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환자는 헨치에게 황달이 나타나고 하루가 지나자 1마일 정도를 걸어도 통증이 없었다며 전에 없던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아서 코난 도일이 창조한 셜록 홈즈의 열렬팬이었던 헨치는 환자의 이야기를 실마리로 삼았다. 그는 황달이 나타날 때 유도된 몸속의 무언가가 류머티즘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킨 게 아닌지 의심했고 그 무언가에 물질 X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후에 몇 년에 걸쳐서 헨치는 비슷한 경험을 한 환자들을 더 보게 되었다고 황달이 있는 환자들이 대개 류머티즘 관절염뿐만 아니라 꽃가루 알레르기와 극심한 전식 등 모든 종류의 증상에 호전을 보였는데 주목했다. 그는 또한 임신기간 동안에 관절염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말하는 류머티즘 관절염 임산부들의 사례도 기록하기 시작했다. 헨치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물질 X의 정체를 확인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는 간 추출액, 희석한 썰개즙, 심지어 혈액을 주사로 제공하거나 경구용으로 제공함으로써 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려 했다.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메이오 클리닉의 한 부서에서는 에드워드 캔들이라는 생화학자가 다른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는 부신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호르몬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05년 런던에서 세포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다양한 신체 부분의 작용과 활동과 성장을 조율하는 메시지 역할을 담당하는 화학물질을 기술하기 위해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시초다. 스위스의 바젤 대학교에서 폴란드 출신의 화학자 타데우시 라이히슈타인이 독자적으로 같은 연구를 하고 있었다. 호르몬 분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가늠하기 위해 조금 설명하자면 약 25g의 활성 호르몬을 얻으려면 도살장에서 받아오는 소의 부신 조직이 무려 1톤이나 필요하다. 캔들은 부신에서 여러가지 호르몬을 분리해낸 뒤에 A에서 B까지 기호를 붙여 두었다. 캔들이 화학물질 E 그리고 라이히슈타인이 EA 물질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 중에 한 물질은 동물 실험을 기반으로 했을 때 특히 생체 활성이 강했다. 연구의 약진이 이루어진 것은 1941년 1월 헨치와 캔들이 서로 다른 자신들의 연구에 관해서 함께 의논한 뒤였다. 헨치는 화합물 E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캔들은 류머티즘 관절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던 과정에서 아이디어 하나가 부화했다. 헨치와 캔들 둘 다 이 부신 화합물 E가 물질 X일 가능성을 시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설사 그것이
물질 X가 아니라 해도 결과는 분명 흥미로울 것 같았다. 헨치는 이 계획을 노트에 적어 두었다. 그것을 시험할 만큼 충분한 화합물 E를 구하는 데만 8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 화합물 E 캔들이 머크라는 제약회사에서 얻은 것이었다. 이틀 후 그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이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병원을 나가서 쇼핑을 즐겼다. 행운 또한 제 역할을 해주었다. 헨치는 우연히 효력이 좋은 호르몬 투여량을 사실 그 투여량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투여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고용량이었다. 몸속에서 적정 속도로 용해될 만한 적정 크기의 결정을 사용했다. 과학과 상관이 없는 천운도 따랐다. 화합물 E의 귀한 샘플이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 그것을 담고 있던 유리병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으나 천만다행으로 깨지지 않았던 것이다. 캔들이 환자를 보러 갔을 때 환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악수해 주실래요? 라고 말했다. 화학자였던 캔들은 환자를 만날 기회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18년 연구의 결정판이었던 이 순간이 큰 의미로 다가왔다. 헨치 또한 자신이 캔들과 이룬 성공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성공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화합물의 이름을 H 화합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혹여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들의 발견을 가로채 먼저 발표할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전하로는 이와 관련한 어떤 말도 나누지 않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 후에 몇 달에 걸쳐서 헨치는 다른 환자들도 치료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많은 환자들이 곧 걷게 되었다. 헨치는 1949년 4월 20일 메이오 클리닉의 동료 회의에서 최초로 이 결과를 발표했다. 엄청난 소식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바닥이 퍼졌던 터라 회의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헨치는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불편해했고, 아마 그 때문이었는지 메이오 클리닉 최초로 슬라이드를 비롯한 여러 시각 보조 장치를 사용해 발표를 실행한 연구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 회의 때 그는 호르몬 치료 전후의 환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컬러 영상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사진과 화면이 흑백이었고 TV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환자의 변화는 충격적이었다. 특히 관객석에 앉아있던 많은 이들이 화면에 나온 환자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의 순간은 더욱더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영상이 다 끝나기도 전에 우려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상영 후에 헨치는 연단으로 나가서 기립박수를 받았다. 캔들은 그 다음 자리로 연단에 나가 기초화학이 신약의 기반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 직후인 1950년 헨치와 캔들과 라이히 슈타인은 노벨상을 받았다. 오늘날에는 부신에서 스트레스에 반응해 생성되는 호르몬 중 면역계에 특히 중요한 호르몬이 콜티솔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다. 가령 콜티솔은 몸의 투쟁, 도주, 반응 확립을 도움으로써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도록 해준다. 혈당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근육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콜티솔이 면역기를 진정시키는 기능도 한다는 것이다.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투쟁, 도주 상황에서 면역 반응이 즉각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아서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써야 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의 스위치가 켜지거나 과도해 지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다. 결국 콜티솔은 우리 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 인간의 유전자 23,000개 중에서 약 5분의 1 활동을 조율하는 것이 콜티솔이다. X 물질, E 화합물, FA 물질, H 화합물, 혹은 더 정확히 제약회사 머크가 합성해내려고 애썼던 화합물에는 코르티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는 코르티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몸속의 효소는 코르티솔로 또는 코르티솔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코르티솔은 즉시 역사상 가장 소요가 많은 약이 되었다. 3년에 걸쳐서 제약회사들이 코르티솔을 대량 생산하는 길을 찾는 동안에 코르티손 기근 현상이 벌어졌다. 그렇다 해도 코르티손의 양리작용에 대한 상세한 지식은 전무했다. 무작위 임상실험이 막 사용되기 시작했던 시절이라 면역계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거의 없었다. 이 호르몬에 대한 수요도 용량과 환자의 유형 등 호르몬 사용법도 모두 임시적인 관찰과 소문과 개별적인 이야기를 통해 유통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천운이었다. 오늘날 누군가가 인간 유전자 전체 중에서 5분의 1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화합물이 유용한 약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그저 농담으로 치부될 것이다. 그런 호르몬은 골치 아플 만큼 복잡해서 제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햄찌는 일부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는데도 코르티손이 류머티즘 관절염을 치료하는 기적의 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코르티손은 비교적 단기간의 증상 완화만 제공했다. 그는 코르티손을 불을 끄는 소방관에 불과하며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목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코르티손은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을 만큼 고용량으로 투여할 경우에 근력 저하와 피로와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따랐다. 그러나 코르티손을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에게 투약했을 때의 부작용이 명확해졌던 바로 그 당시 코르티손의 의학적인 중요성이 지속될 수 있는 효과가 부상했다. 코르티손이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천식의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것이다. 그 이후에 코르티손과 그 파생물질 대개 그냥 스테로이드라고 부른다.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진 이 군의 화합물에 붙이는 이름이다.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물 중에 하나가 되었다. 코르티솔 자체도 약물로 사용된다. 이 경우에는 히드로코르티손이라고 불린다. 가령 부기를 줄이거나 가벼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에 바를 수 있는 크림에 코르티솔을 쓴다. 코르티솔과 매우 비슷한 합성 화학물질 덱사메토손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이 약 40배 더 강력하며 류머티즘성 염증, 피부병, 심각한 알레르기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코르티솔과 유사한 다른 약물은 천식 환자들을 위한 예방용 천식 흡입기 재료로 쓰인다. 의학의 진보를 다루는 과학책에는 흔히 감동을 배가하기 위해 환자들의 일화가 소개된다. 나 또한 출판사의 동료로 당시 12살 이던 아들에게 자기가 매일 쓰는 천식 흡입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다.